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광역 소각장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까지 가세해서 지역 내 반대는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민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어떤지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부천시의회 박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내경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 20일 협약식을 연기하고 가장 먼저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여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만나게 된 건데 두 분 모두 참석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장덕천 시장과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이제 10시 반에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게 보면은 이 소통의 문제는 광역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또 예산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정도의 깊은 고민을 하고 계속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 이제 장덕천 시장과 이제 해당 환경사업단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각자 의견들도 내고 또 시장은 사업 개요나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 그다음에 신도시 발표 후 어떤 과정을 거쳤는 것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같은 여당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당내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지역구 의원들이야 반발이 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날도 대안들도 나왔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이제 조금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한 3가지의 대안과 3가지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치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전에 어떻게 광역화를 할 건지 자체 소각장을 건설할 건지 기존 것을 갖고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광역화를 하되 각 쓰레기 소각은 부천시가 하고 음식물 폐기 처리는 계양구에서 하고 또 뭐 대형 폐기물이나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은 강서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해보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 의원들의 소통 문제도 계속 제기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꽤 구체적이고 좀 다양한 안이 나왔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야당인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 광역동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번 간담회는 뭐 어떠셨어요? 일단 우선 이제 보고의 깊이나 폭은 과장이 설명할 때와 시장의 설명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또한 있었고요.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의 19명보다 국민의힘 8명이 1시간 30분 하셨다고 근데 저희가 10분 더 했어요. 1시간 40분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질문거리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지적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볼멘 소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볼멘 소리를 누군가 대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볼멘 소리를 좀 대신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더 체감한 것이고 그날은 이제 시장의 의지와 시장의 그간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뒤에 있는 질문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시민들이 이제 화가 나는 그 이상이 돼버리고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좀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여당보다 추가적인 10분을 더 들여서 이야기 나눴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야당 국민의힘이 너무 늦게 입장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이 이거 뭐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퍼포먼스에서는 좀 늦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논의를 계속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뭐 발빠르냐 발빠르지 않느냐가 어떤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입장하는 거는 광역 소각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네. 현대화 설치는 현대화 시설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광역동 소각장, 광역 소각장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원천적으로 전면 백지화하여 다시 논의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사실 이번에 이 협약식 연기는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연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주민소통 노력이 전혀 없었는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시에서 주민들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광역화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대장동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부천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지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지만 소통이라는 거는 주민대책위원회나 비대위에 그다음에 시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을 가지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 대책위도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 가려고 하면은 광역화만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어떤 테이블에서 이야기되지가 않잖아요. 그 자체를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설명을 해서 소통했다 이 말은 좀 잘못된 이야기 같고 지금이라도 시가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1안, 2안, 3안 그 다음에 다른 대안까지 또 예산 문제까지 인근 지자체와 협의 내용까지도 자세히 안을 가지고 와서 일단 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회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대책위를 만나든 비대위를 만나든 사전에 시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 부천 시민들에게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감대가 됐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테이블에 가야지 이야기가 되지. 그렇지 않다 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통보다는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 예.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시의 독단적인 행태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또 앞서서도 이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측은 또 전혀 이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거든요. 이 부천시가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지 결국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11월에 1차 협약식이 연기됐어요. 네.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질타를 받고 무산됐어요. 그래서 그 11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월,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아주 맥시멈 4개월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간담회랑 주민면담이랑 시설견학해서 한 24회 정도를 만났고요. 주민들하고. 네. 그 인원이 사실은 143명밖에 안 돼요. 우리 가불병정 해가지고 오정구에 20만 그 주민이라고 시민이라고 했을 때. 근데 주민들은 또 이 만나는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도 표현을 그러니까 해요. 주민과 우리 행정이 카운팅하는 그 자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는 이제 다시 원천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소통이라는 거 아까 박정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자리가 주민들의 일부의 공간에 모여두고 주민 설명회라고 설명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 또 금세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하고 그 원성을 어딘가에 터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런 소통은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들어줘야 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일방적인 소통은 그냥 설명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네. 그냥 그러니까 한쪽 선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소통이 있었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 어찌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문화단지나 이런 거 광역동 할 때 기존에도 주민협의체 했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주민협의체를 했다는 개최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최했다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지 정말 주민의 의견을 실제로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했다는 것만 주민협의체 했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 일은
우리는 주민과 협의하시니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의 원동력만 만들어준 것이지 실제로 정말 진실된 주민협의체의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안고 가지 못했다. 그럼요. 그냥 일부의 주민을 설득하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정말 의미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지 않는 한 분명히 몇 명의 주민들과 그냥 일정의 협의만 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민협의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분명히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소통에 부족하다,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들의 역할이 바로 이럴 때 중재의 역할을 좀 해야 할 텐데 의원들도 너무 손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중재 역할보다는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시민과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재보다 더 중요하게 시민들과 함께 가고 있거든요. 함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중재 역할이 아닌 부천시 행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시민과 집행부의 어떤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더 만들어주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중재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중재의 수준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든 지역구가 아니든 이 일은 부천시의 일이지 오정구 구민의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오정구 구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만 그 역할에 막 매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천시의 중차대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시의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역할을 계속 뭔가 조율하는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집행부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시의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목소리,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예, 부천시 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했고 시민들하고 함께 하라는 그런 강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는 먼저 의회의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주민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예산, 광역화했을 때 예산, 자체했을 때 예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만들어진 예산은 어떻게 분배해서 쓸 건지 먼저 이게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했어도 예산을 확보 못하거나 우리 시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 하면 이미 무의미한 일인데 그기 전에 예산이 먼저 어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 계속 의회에서는 요구를 하죠. 기존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고 이 금액이 나온 금액을 어떻게 분배가 돼 있고 우리 시는 어떻게 계획으로 감당을 할 건지 이 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두 번의 협약식 연기로 행정 신뢰도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이 광역 소각장 건립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다 이 큰 틀에서의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로드맵이 없다고 봐야 맞죠. 그냥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그냥 집행부가 낸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형태였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었어도 2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진행형이건 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뭐 조그만 지역 사업 하듯이 해버리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이제라도 아까 말했던 우리 시가 기본은 광역화지만 아니면 자체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기존 시설을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안을 정확히 만들고 예를 들어 광역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자체 때 예산, 기존 시설을 보완할 때 예산.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를 주민들에게 선택해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의견 내용까지도 전부 공개를 하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도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고민하고 의회가 고민해서 이 상황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보완을 하자 할 정도 공감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차라리 그게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민 측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사비 절감 얘기만 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광역 소각장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의 소각장을 재정비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차가 너무 큰 거죠. 이 쓰레기 전수조사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 제가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95년도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정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까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집 앞에다 이렇게 오롯이 놔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쓰레기를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 전수조사에서 뭔가 줄여보자라는 큰 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쓰레기에 진짜 생활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페트병도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각했을 때 나오는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네. 우리가 우리 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자기가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다 처리가 되도록 우리가 단독으로 현대화 시설을 해서 우리 거는 우리가 버리고 인천은 인천이 버리고 강서는 강서가 버리도록 하는 그 체계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래서 광역화를 반대하고 네. 그래서 줄여서 그리고 잘 분리해서 우리 거는 우리가 버리도록 그 체계를 먼저 하도록 시장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고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광역화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이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뭔가 대안이 1안, 2안, 3안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1안만 가지고 시민을 설득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계속 이렇게 협약식이 연기되다 보니까 인천에서도 자체 소각장을 물색 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광역 소각장이 아닌 자체 소각장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쓰레기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아까 계속 돈 때문에 이러한 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돈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계속 국가로부터 어떤 신도시 계획을 통해서 하는 뭔가를 인센티브로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인천은 광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기도로부터 어떤 광역의 체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존치시키는 거는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뭐 서영석 의원 외에는 딱히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서른 의원도 김경협 의원, 김상희 의원,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의원님. 지금 서영석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이제 그 지역구의 이제 의원님이시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소통 문제나 시에 추진하는 일방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시장이 추진하는 이 정책인데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데 이거를 틀렸다 맞았다 하기에는 좀 간섭이라고 할까요? 너무 좀 미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단계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이제 시원들이 나름대로 대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뭐 광역화가 될 것인가, 자체 소각장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지역에다가 만들 것인가. 이게 좀 언제쯤 결론이 날지 아직 너무 지루한 싸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영상문화단지나 이제 제3의 지역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3의 지역 또한 우리 부천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천시 안에 절차적 협의나 합의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시장이 추진하느냐 저는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 소각장과 관련해서 정치권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